안녕하세요. 윤주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홍콩 여행 코스 총정리입니다. 홍콩은 한국에서 직항으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해 짧은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인기 해외여행지인데요. 홍콩 여행 코스 2박 3일부터 3박 4일 4박 5일까지 일정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따라만 해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숙소, 맛집, 카페, 관광지, 포토존까지 모두 포함했고 구글맵 배포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윤재주의 여행 꿀팁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꾸꾸! 여행 코스 소개에 앞서 홍콩 여행 숙소 선정 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콩은 지역이 크지 않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중심가 쪽이라면 어디에 묵어도 여행 동선이 좋은데요. 여행자가 묵는 대표적인 숙소 지역은 침사추이, 센트럴, 성원, 소호, 코스웨이 베이, 완차이 이렇게 5군데인데요. 각 지역 분위기와 가격대가 조금씩 달라서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되는데 완차이는 다른 지역 대비 가성비 좋은 숙소가 많고 특유의 한적하고 로컬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MTR, 버스, 트램, 페리까지 모두 도보 이동 가능해서 여행 동선 계획하기 편리했어요. 숙소는 5성급 호텔인 더하리 홍콩에서 묵었는데요. 시설 대비 가격 부담이 덜했고 방도 넓고 쾌적하고 뷰도 좋아서 정말 만족했던 숙소입니다. 첫째 날 일정은 홍콩 대표 랜드마크와 야경을 둘러보는 일정이에요.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철도, 공항 버스, 택시 중 편한 수단을 통해서 시내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숙소 도착해서 짐 간단하게 풀고 본격적인 여행 일정을 소화해 볼게요. 홍콩 하면 뭐다? 먹방이죠.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딤섬 맛집입니다. 추천드리는 곳은 딤섬 히어인데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많은 로컬 딤섬 맛집이에요. 매장이 정말 깔끔하고 쾌적해서 첫 여행 식사로 부담 없고 무엇보다 쇼마이, 하가우 등 딤섬이 너무 맛있고요. 가격도 비교적 착해서 가성비 최고. 아침부터 밤까지 영업해서 일정 맞추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부셔야죠. 홍콩의 디저트가 정말 유명한데요. 제가 먹었던 홍콩에서 가장 맛있었던 디저트집 카도라 베이커리입니다. 카도라 베이커리는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찐 현지 베이커리 맛집으로 이 부드러운 푸딩빵이 시그니처예요. 제가 홍콩 여행하면서 진짜 에그타르트에 미쳐서 에그타르트 맛집만 한 6곳을 갔는데 모든 에그타르트 통틀어서 에그타르트보다 푸딩빵이 맛있었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던 맛집이에요. 촉촉하면서도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그 풍미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딤섬 히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요. 후식 겸 간식으로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요 카도라 베이커리 푸딩빵 드셔보셨다면 꼭 댓글로 평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에그타르트보다 이 푸딩빵이 더 맛있었어요. 식사 후 본격 관광 타임 떠나야겠죠. 침사추이 시계탑과 스타의 거리까지 쭉 둘러볼 건데요.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 코스로 곳곳이 포토존이라서 사진 찍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홍콩 예술관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괜찮아요. 입장료도 무료고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 쾌적한 데다가 뷰도 좋아서 잠깐 쉬어가면서 관람하기 완벽합니다. 또한 근처에 홍콩의 상징 중 하나인 하버시티 쇼핑몰이 있는데요. 홍콩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명품부터 로컬 브랜드, 미식, 디저트, 카페까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워낙 규모가 커서 쇼핑은 물론 휴식, 구경까지 동시에 모두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변에 다양한 맛집 많으니까요. 식사나 간식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텐데요. 특급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심포니 오브 라이트예요. 매일 밤 8시 빅토리아 하버에서 펼쳐지는 레이저쇼로 이 야경이 정말 예쁜데요. 이 개인적으로 이 쇼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약간의 노래와 함께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라서 시간이 맞으면 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맞다면 이 라이트 쇼는 과감하게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 뷰는 너무너무 예쁘니까요. 야경은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야경까지 보셨다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요 스타페리 타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릴게요. 페리가 홍콩의 대중교통 중 하나로 센트럴 완차이에서 침사추이까지 이동이 가능한데요. 마치 유람선 같은 분위기라서 그냥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밤 되면 이 야경 뷰까지 정말 끝내주거든요. 홍콩 여행 중에 스타페리는 꼭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둘째 날 코스는 홍콩 골목골목을 누비며 로컬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일정입니다. 홍콩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콘지를 아침 식사로 먹을 건데요. 추천드리는 맛집은 상기 콘지입니다.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많은 찐 로컬 맛집으로 요 콘지 죽과 함께 쌀국수가 유명한 식당인데요. 둘 다 정말 간이 딱 맞고 입에 넣는 순간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게 입맛에 딱 맞아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콘지에는 이 파채가 나오는데 마치 죽에 김치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이 궁합이 너무너무 괜찮았고 이 쌀국수도 저는 소고기 올라간 걸로 했는데 고기 양도 많고 부드러워서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먹은 식사입니다. 첫 끼로 속 편안하고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식사했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갈게요. 하프웨이 커피는 홍콩에서 유명한 커피집으로 몇 군데 지점이 있는데 이 빈티지한 찻잔과 특유의 힙한 분위기까지 이 인스타 감성 뿜뿜한 곳입니다. 정말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가득 있는 카페인데요. 커피 맛도 너무 진하고 맛있고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너무 좋아서 잠깐 쉬어가기 좋은 카페입니다. 커피 러버라면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제 본격적인 관광 일정으로 부술 곳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영화 중경산림 촬영지로 유명한 세계 최장 야외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참고로 이 에스컬레이터는 생각보다 속도가 꽤 빠르고요. 시간대에 따라 상행, 하행 운영하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에스컬레이터 타고 요 끝까지 올라가면 어떤 박물관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타이쿤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옛날 경찰서와 교도소를 개조한 곳이라 분위기가 정말 독특한데요. 앤티크한 분위기와 넓은 광장, 전시 등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면서 휴식과 문화체험을 하기 아주 제격입니다. 여기를 은근히 놓치고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타이쿤까지 꼭 함께 봐주세요. 소호 지역은 골목만 걸어도 여기가 딱 홍콩이다 싶은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데요. 개성 넘치는 상점 등과 카페가 가득해 걷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또한 헐리우드 로드 중심으로 덩라우 벽화까지 있으니 여기서 인증샷도 놓치지 마세요. 홍콩 여행하면 에그타르트 빠질 수 없죠. 이 소호 거리 쪽에 에그타르트 맛집이 정말 많아서 뭐 동선 따라 취향 따라 골라가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크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곳인데요.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왜 맛있는지, 왜 유명한지 너무 이해가 되는 맛이었어요. 참고로 소호 쪽에 있는 베이크하우스는 웨이팅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만약 저처럼 완차이 숙소 잡으셨다면 이 완차이 지역에도 베이크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웨이팅이 거의 없거든요. 이 꿀팁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일정 소화하시면 해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을 텐데요. 일몰 플러스 야경 부스로 빅토리아 피크로 떠나볼게요. 홍콩 내 야경 명소 1순위인 빅토리아 피크는 피크트램을 타고 언덕 위까지 올라가면 정말 해질녘부터 밤까지의 멋진 도심 전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만 주말 피크 시간대에 가시면 대기줄이 정말 길 수가 있어요. 해 지기 전에 일찍 가시거나 아예 늦은 시간대로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주말보다는 평일에 피크트램 가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주말 저녁 6시쯤 피크트램 갔다가 대기만 왕복한 2시간 넘게 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 테라스 428 전망대는 유료 입장 공간으로 피크트램 탑승권과는 별개로 티켓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요. 미리 통합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현장보다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줄도 훨씬 짧아서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사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가로 꿀팁은 이 빅토리아 피크가 전망대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처음 홍콩 여행 갔을 때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이 피크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안개밖에 안 보여서 아무런 뷰를 보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이 빅토리아 피크는 일정 중 가장 날씨가 맑은 날, 가장 좋은 날 방문하는 걸로 조금 유동적으로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경까지 보고 나면 꽤 늦은 시간이 될 건데요. 은근히 홍콩에 밤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피크트램 일정을 잡으셨다면 식사 시간이 다소 애매해질 수 있으니 미리 숙소 근처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을 찾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완차이에 위치한 로컬 맛집으로 홍콩의 김밥 천국이라는 24시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 정말 찐 현지인들로 가득했는데요. 이 항정살 튀김, 밥, 오이무침, 윙치킨 튀김에 여기 맥주까지 부수니까 끝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새벽에 식사할 곳 찾는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일차 코스는 인생샷 부수는 포토존 방문하고 쇼핑 즐기는 일정입니다. 먼저 식사부터 할 건데요. 방문한 곳은 완차이 지역에 위치한 찐 로컬 딤섬 맛집 드래곤킹 딤섬입니다. 여기는 정말 가격도 착하고 종류도 다양한데 딤섬 하나하나 너무너무 맛있고 육즙이 대박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추튀김과 가지튀김이 킥이었는데요. 바삭하면서도 속은 꽉 차 있으면서도 이 촉촉한 맛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아쉬웠던 건 맥주를 안 팔아가지고 맥주를 못 마셨다는 건데 와, 이 딤섬, 이 튀김 너무너무 맛있었으니까요. 강추 드릴게요. 식사 후에 홍콩 하면 떠오르는 대표 포토존인 이곳 익청 빌딩에 갈 건데요. 익청 빌딩 가기 전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그타르트 맛집인데요. 제가 정말 이번 홍콩 여행은 에그타르트의 진심 모드로 정말 많이 둘러봤는데 제가 가본 에그타르트 맛집 중에 1등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이크 하우스를 이긴 에그타르트 맛집인데요. 여기가 익청빌딩 가는 길 지하철역에 내리면 시티플라자에 있는 베이커리 집이에요. 혹시 베이크하우스랑 요 루버스 두 군데 에그타르트 다 드셔보신 분 계신다면 댓글로 어떤 곳이 더 맛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든든하게 배 채우고 당도 채웠으니까요. 본격적인 인생샷을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홍콩 대표 포토스팟이자 영화 트랜스포머 촬영지로 유명한 익청빌딩은 빽빽한 아파트 외벽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대칭 구조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냥 막 찍어도 인생샷 나오는 곳이에요. 참고로 이 계단 아래에서 찍으면 다리가 아주 길게 나오니까요. 예쁜 사진 꼭 남기시길 바라고 하나 팁이 있으면 요 익청빌딩이고 짭청빌딩이라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익청빌딩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두 군데 다 그냥 사진으로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익청빌딩 바로 옆에 아라비카 커피, 은커피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 쉬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초이홍 아파트입니다.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외벽과 농구장이 인상적인 공간인데요. 파스텔 톤의 색감과 울창한 야자수까지 너무 예뻐서 감성사진 스팟으로 유명해요. 여기서 초초초 꿀팁! 이 농구 골대 어디 있는 거지 위치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길 따라 걸어가다 보시면 어떤 주차장 같은 게 보이는데 이 계단을 타고 끝까지 올라가셔서 옥상에 가셔야지 농구장이 나오니까요. 위치 헷갈리지 마시고 바로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코트다 보니까 농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조금 기다리거나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초이용 아파트 위치가 홍콩 중심지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 좀 주변에 같이 묶어서 갈 만한 관광지가 딱히 없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생략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익청빌딩이랑 순서를 바꿔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하러 갈 곳은 홍콩식 푸딩과 프렌치 토스트, 밀크티를 맛볼 수 있는 로컬 맛집 호주 우유 공사입니다. 정말 홍콩 느조 감성 그 자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홍콩의 느낌이었던 식당인데요. 푸딩 맛이 정말 새하얀 우유의 식감 그 그대로의 맛이었고
맛있었고 프렌치 토스트도 달콤하고 촉촉했어요. 사실 내가 아는 그 맛이지만 내가 아는 맛이어서 무서운 맛이랄까요? 요 토스트랑 푸딩 외에도 다양한 메뉴 있으니까요. 방문해보셔서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고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 조식으로 드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입니다. 홍콩의 밤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 쇼핑할 수 있는 거리가 쭉 깔려 있으니까요. 요 끝에서 끝까지 둘러보시면서 뭐 간식을 드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쇼핑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몽콕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운동화 거리로 유명해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로 쇼핑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품절 대란인 호카, 아식스, 인기 운동화 모델과 요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아식스 매장에서 노바블러스트 러닝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너무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저처럼 좀 운동화, 러닝화 구매 계획 있으시다면 요 몽콕 거리에서 득템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한 레이디스 마켓이라고 홍콩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상점들이 쫙 깔려 있는데요. 각종 티셔츠, 가방, 액세서리유 온갖 게 총집합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거리보다 레이디스 마켓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3일차 일정은 야시장 쪽에서 쇼핑 앤 먹거리 즐기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일차 코스는 근교 여행을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인 선택지로는 홍콩 디즈니랜드와 마카오 당일치기가 있습니다. 홍콩 하면 디즈니랜드를 빠질 수가 없죠. 각종 놀이기구, 퍼레이드, 포토존, 굿즈, 쇼핑, 야간 불꽃놀이까지 하루 꽉 채워 보내기 좋은데요. 다른 국가의 유명 디즈니랜드보다 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겨울왕국촌처럼 홍콩 디즈니만의 특별한 테마존이 있어서 디즈니 팬은 물론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기 좋은 곳이에요. 마카오는 홍콩에서 페리로 약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당일치기로 많이 가시는데요. 홍콩과는 다른 분위기로 포르투갈스러운 골목, 세나도 광장, 성바울과 같은 유네스코 유적지는 물론 화려한 호텔과 야경, 분수쇼까지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예요. 또한 관광 명소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밀집되어 있어서 반나절은 구시가지를 산책하고 반나절은 호텔 플러스 야경 산책하면서 보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 5박 이상 여유롭게 홍콩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요 소개드린 4일차 일정은 하루씩 나눠서 일정 소화하시거나 마카오는 당일치기보다는 1박에서 2박 정도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5일차 마지막 날 코스는 너무 아쉽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일정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홍콩 마지막 식사 장소는 마이 컵 오브 티라는 차찬땡 전문점입니다. 홍콩 특유의 그 좁고 작은 가게 합석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 파인애플 번, 토마토 비프 스튜, 밥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식당이에요. 마이 컵 오브 티 밀크티가 진하고 달달하고 찻잎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싹 올라오면서 3박자 조화가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 보틀에다가도 밀크티를 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밀크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혹시 밀크티 좋아하신다면 여기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마지막 날 식사인 만큼 꼭 요 마이컵 오브 티가 아니더라도 계시는 곳 주변에 있는 찐 로컬집, 현지인 리뷰 많은 곳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이 차찬탱 바이브를 즐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후에는 미처 다 구매하지 못했던 기념품 쇼핑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홍콩 쇼핑 리스트는 이미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캡처하시고 참고해주세요. 식사와 쇼핑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에그타르트 한 번 더 드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한국 오니까 홍콩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 맛이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제가 1등 에그타르트는 이 루버스를 꼽아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조금 외곽에 있어서 한 번 더 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 한 번 더 먹고 공항 가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 날 일정 마무리하시고 숙소에서 공항까지 돌아가시면 이제 홍콩 여행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홍콩 여행 코스 2박 3일부터 4박 5일까지 일자별로 일정 총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더 많은 꿀팁과 정보는 홍콩 여행 브이로그와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홍콩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빠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맛집, 카페, 에그타르트 맛집, 포토 스팟, 여행 팁 모두 포함된 홍콩 여행 꿀정보가 담긴 구글맵을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각종 스팟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딱 요 지도만 들고 홍콩 여행 떠나셔도 될 정도로 제가 진짜 알차게 수집한 맵이니까요. 이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윤재주를 구독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다음 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참고로 메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일괄 전송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정 구성이나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곧 홍콩 여행 체크리스트와 준비물 영상도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역대급 이벤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윤재주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꼭 보러 와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홍콩 잘 다녀오세요.